안녕하세요. 어, 14주 1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 13주 3강의 때,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에 올라가면, 모터심 이지 VRC라고 3D 오프라인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어, 어,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건데요. 요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요 많이 봤죠, 그죠? 자, 요거에서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고 한다면 좀 땡겨서 좀 본다면, 아이고,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노즐이 되는 거고요. 요게 용접 팁이 되는 거고, 요게 용접 와이어가 되는 거예요. 돌출 길이 15mm. 여기에서 아크가 발생이 되면 여기에 뭐가 발생이 돼요? 아크 기둥이 나오는 거죠. 아크 기둥. 요거를 설명을 좀 빠졌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요게 이제 토치가 되겠죠. 요게 토치 바디가 되고, 요게 쇼크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게 로봇 T축 프렌즈가 되는 거고요. B축이 되고, 요게 R축이 되고, 해서 요 부분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VRC에서 보여드린 내용이 화면이 요 내용을 확대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14주 1강의, 2강의, 3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15주 차는 기말고사를 볼 겁니다. 기말고사. 자, 중간고사 본 것처럼 줌을 이용을 해서 시험 문제 출제를 하고 제출하면 기말고사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날짜는 원래는 며칠이 되냐면 6월 14일인데요. 평일이잖아요. 그죠? 평일은 좀 그렇고 6월 11일 날 아침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중간고사 때처럼 줌으로 기말고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음. 자,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 적정 용접 조건의 설정의 순서예요. 설정의 순서. 훌륭한 용접 품질을 내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음. 근데 한 번 경험을 하고 나면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숙련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몸에 익힌다는 얘기죠. 음. 몸에 익히면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그 CRT 화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CRT 화면보다는 어, TP에 프로그래밍 펜던트에 그 되겠죠. 프로그래밍 펜던트 즉 PP 화면이 되겠죠. 프로그래밍 펜던트 PP 화면 이렇게 되겠죠. 예. PP 화면에 어떻게 돼요? 용접 전류, 용접 전압 또 뭐를 해야 돼요? 로봇의 속도 즉 용접 속도를 입력을 해놓고 이제 용접을 해보면 좌측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아이고 뭐야 좌측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비드가 훌륭하게 형성이 됐다.
즉 용접 비드가 오케이다. 요게 목표치예요. 여기 우측들은 뭐냐? 용접을 하다 보면 비드가 얘처럼 딱 삼각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측으로 많이 나온다든지 또는 언더커트 여기에 밑에 요 판재 이 판재를 갉아먹었죠. 이렇게 되면 100% 불량이거든요. 이것도 불량. 한 예로 비드가 너무 볼록하게 튀어나왔다. 그러면 조정하는 방법, 즉 안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은 용접 전압 지령을 조금씩 올려보는 거예요. 조금씩 올려보는 거예요. 저 의미는 뭐냐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용접 와이어를 더 많이 녹이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죠. 용접 전압을 올린다라면. 그래서 볼록한 거를 평평하게 그렇게 만들면 요 형상의 삼각형 모양이 나오겠죠. 근데 전압을 너무 높게 하면 언더컷이 발생하므로 언더커트 발생 전까지 전압을 올려주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언더커트가 발생을 했어. 이럴 경우에는 역으로 용접 전압을 조금씩 내려줘야 돼요. 너무 세단 얘기죠.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언더커트가 없어지면 용접 비드로도 오케이가 되는데 언더커트가 없어지지 않아요. 즉 용접 전압 지령을 조금씩 내려서 용접을 했는데 언더커트가 발생을 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고 언더커트의 형상이 비드 양단에 발생한다든지 수직판에 발생한다든지 수평판에 발생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의 수도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조정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쪽에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토치의 각도, 즉 이 토치의 각도를 세워줍니다. 즉 이쪽에 열이 많이 가지 않게끔 하겠다는 의미죠. 만약에 투직판에 언더컷이 발생했다, 갉아먹었다. 그러면 역으로 토치를 뉘어서 이쪽에 열을 들어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양단에 언더컷이 발생했다. 용접 속도를 느리게 해야 합니다. 또는 용접 전류를 조금씩 내립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왜 용접 속도를 느리게 하냐? 빠르게 하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양단의 언더커트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정해진 와이어 공급량, 즉 용접 전류가 되겠죠. 용접 전류량이 모자르니까 즉 용접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양쪽에 와이어로 채우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언더컷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 속도를 느리게 하면 쏟아붓는 양은 어떻게 돼요? 이쪽에 채우고 가겠죠. 또는 용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채워지지 못하니 용접 전류를 좀 더 내리면 태워먹는 양이 적어지겠죠. 그렇게 그렇게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언더커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최종적으로 용접 품질이 양호해진 경우는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만 10분 얘기했어요. 아, 이거는 진짜로 말로 설명 10분 했지만 실질적 용접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음,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경험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접의 시공 조건 이제 조금씩 인제 중요한 부분은 지나갔고요. 용접의 시공 조건 1, 2, 3, 4, 5가 딱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와이어 돌출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한 와이어 돌출 길이는 무조건 15mm로 하십시오. 또 와이어도 1.2 파이만 쓸 겁니다. 왜? 1.2 파이에 15mm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왜 15mm를 왜 유지를 해야 되냐? 유지를 해야 되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용접을 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용접을 하는데 그 로봇은 누가 컨트롤합니까? 여러분들이 컨트롤하죠? 사람이 컨트롤해요. 즉 컨트롤하는데 뭘 구체적으로 하느냐? 티칭을 하거든요. A 구간에서 B 구간 용접을 한다. 그러면 프로그램 펜던트 가지고 축조자키를 이용해 가지고 A 구간의 와이어 끝단으로 그 A 포인트 지점에 가서 등록을 해 놓고 또 B 지점에 이동을 시켜서 등록을 해 놓으면 그 부분은 로봇이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14mm, 어떨 때는 15mm, 어떨 때는 16mm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물, 용접 비드를 양호한 비드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돌출 길이가 들쑥날쑥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그래서 여기에 가만히 보면 1mm당 전류 변화량을 나타내는데요. CO2 100%일 경우, 혼합가스일 경우에요. 1mm당 CO2에서는 3, 4A, 혼합가스일 경우 5, 6A.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CO2 100%에서 와이어 돌출 길이를 15mm인 상태에서 100A로 용접을 했어요. 근데 아주 잘 나왔어. 그런데 15mm가 아니고 16mm일 경우에는 100A가 지령을 해서 100A를 지령을 해서 100A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mm 늘어나는 바람에 100A가 출력되지 않고 17mm를 할 경우에는 96A, 97A밖에 안 나옵니다. 역으로 돌출 길이를 15mm가 아니고 14mm로 할 경우 14mm로 할 경우에는 좀 더 가까워지죠. 가까워지기 때문에 출력 전류가 100A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출기를 14mm로 할 경우에는 103A, 104A가 나온다는 얘기죠. 상당히 민감하다는 얘기죠. 근데 혼합가스에서는 알곤 80에 CO2 20%, 이 혼합가스라고 했는데 매그가스라고 하는데 그 이 혼합가스에서는 이 전류의 변화량이 1mm당 변화량이 더 커요. 5A, 6A 더 오차가 심해지죠. 어떨 땐 14mm, 어떨 땐 15mm, 16mm 하다 보면 나중에 용접 비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접 와이어의 돌출 길이는 15mm로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음. 나중에 용접 실습을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테스트 다 할 겁니다. 용접 시공 조건 2번. 자, 토치의 진행 각도를 얘기하는데요. 전진법과 후진법이 있어요. 전진법,
그림은 전진법의 내용은 왼쪽에 표시되어 있지만 토치는 진행 방향은 왼쪽으로 진행했을 때 전진법이고요.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토치가 길어진 상태에서 우측으로 갔을 때는 후진법이 되겠습니다. 후퇴법, 후진법.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접 토치의 목표 각도, 동작 각도, 겨냥 각도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겨냥 각도는 겹치기 용접에서 T자 우육 용접, 즉 필렉 용접에서는 45도, 겹치기에서는 30도. 그게 일반적인 토치의 자세입니다. 일반적인 토치의 자세. 자, 다시 토치 진행 각도, 이동 각도, 전진법, 일반적으로 전진법으로 용접을 하지만 전진 각도가 너무 크면 용융 금속이 전방에 눌려 그 위에 아크가 발생하므로 용입이 얕아지고 스패터의 발생량도 많아집니다. 자, 전진 각도 너무 크면, 즉 요게 지금 20도라고 하면 전진각 너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누인다는 얘기예요. 45도, 50도, 60도 더 누일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후진법, 후진법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요 토치 상태에서. 자, 요거는 아크열에 의해 용융 금속이 후방에 눌리기 때문에 후방에 눌려짐으로 모재에 직접 아크가 발생을 해서 용입이 깊어지죠. 직접 열을 가해주니까. 또한 비드살도 높아집니다. 어. 근데 일반적으로 이 후진법은 토치의 간섭이 없는 한 전진법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간섭을 했다. 간섭이 있다. 간섭을 최소한 제거해주고 전진법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후진법으로 할 경우에는 뭐 살짝 써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외관 비드라든지 외관 비드가 썩 미려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진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토치 각도 아까 겹치기에서 30도, 필렛에서는 45도.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어떤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실습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공 조건 3번. 자, 요거 필렛이죠? 필렛일 때 와이어 끝단 요거 15mm죠? 요거 팁이고 노즐이죠? 와이어 돌출 길이가 15mm인데 이 센터에 맞추는 경우가 있고 1mm, 2mm, 3mm 띄어서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토치의 위치 각도와 같이 용접 품질을 좌우합니다. 요 겨냥 위치, 용접하는 판 두께, 용접 전류 등의 적정한 위치를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판 두께별 요거의 겨냥 위치, 목표 위치 3.2mm 이하일 경우 3.2에서 4.5, 4.5 이상일 경우에 목표 위치를 3.2 이하일 경우에는 0에서 1mm 정도 띄워야 됩니다. 자, 필렛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2에서 4.5, 이 두께가 더 커지면 1mm에서 2mm 뒤로 더 빼고요. 4.5T 이상이다 하면 2mm에서 4mm까지 빼줍니다. 그래야만이 이쪽 비드가 이쁘게 나옵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용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14주차 1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